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은 습관이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7시간, 8시간 정도 아주 깊은 숙면을 취하시나요? 아니면 자다 깨다, 자다 깨고 아니면 10시간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항상 멍한 상태로 깨어나지 않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건지, 저녁에 잠을 잘 때 1시간, 2시간 오만 근심 걱정 속에서 겨우 뒤척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지, 너무 잠이 안 와서 불면증 때문에 매일 수면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매일 술을 먹어야만이 조금이라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아닌지, 하루 저녁 내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이 잠의 고통이라는 이 불면증 속에서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불면증입니다. 이거는 현대인의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70% 이상이 사실은 이제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불면증은 왜 생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불면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불면증을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불면증은 타고난 기질 때문이다. 타고난 성격 때문이다.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원래 둥글둥글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잘 기억하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니까, 예민하지 않으니까, 민감하지 않으니까 그냥 저녁에 눈만 감아도 그냥 잠을 자버린다라는 것이죠.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 사람은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와 달리 원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이 어떤 뇌의 유전자가, 인자가 예민하고 민감해서 잠을 못 잔다라는 거죠. 작은 소리에도 깨버린다라는 거죠. 작은 스트레스에도 자꾸 생각하고 자꾸 근심하고 자꾸 걱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자는 이 기본적인 어떤 성격, 유전적인 기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이 두 번째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 첫 번째는 이 선천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이제는 두 번째는 이 후천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유전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한 개인이 만들어낸 이 습관 때문에 깊은 잠을 자기도 하고 이제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전은 바꿀 수가 없다. 다만 이런 어떤 이 심리, 성격을 우리는 바꿀 수가 있다. 이걸 바꾸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습관을 바꾸게 된다라면 어마어마하게 깊은 잠을 자는 사람하고 똑같이 잠을 자기는 그래 어렵겠지만 평범하게 그냥 자고 나서 깨어난 정도로 어떤 숙면을 취할 정도까지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불면증의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결국 불면증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의 뇌를 스트레스 받게 했다. 우리의 뇌는 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뇌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삶에 집중하게 되면 이거는 뇌가 정말로 충실하게 에너지를 다 쏟은 거다. 그래서 뇌가 오히려 시원해져요.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다 쏟아냈으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게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데 우리의 뇌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심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이거죠. 뇌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아해요. 열심히 일해야만이 우리가 생존을 보장받아요. 우리가 동물이니까 열심히 일해서 고기를 얻어가지고 이걸 먹고 생존을 하는 거. 그래서 뇌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해주고 일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뇌가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이 스트레스라는 거죠. 과도한 근심, 과도한 걱정, 과도한 불안, 과도한 잡생각, 쓸데없이 민감해지고 예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어떤 감정적으로 이 괴롭히는 거,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뇌한테는 가장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 미움, 분노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뇌가 지쳐있기 때문에 저녁에 잘 때 뇌가 쉬는 게 아니라, 이게 뇌가 지친 게 아니라 뇌가
짜증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짜증나면 조금만 건드려도 막 신경질 부리고 금방 깨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뇌가 평상시에 짜증나 있기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할 때 뇌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그제서야 막 짜증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좀 둥글둥글하게 가져야 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은 그냥 이제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야만이 우리의 뇌가 편안해지는데 우리는 너무 근심 걱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면증의 주요한 원인은 유전적인 기질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 있다. 뇌를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해주고 내 삶에 집중하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면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잠을 깊이 못 잔 사람들은 항상 이 잠이 고파요. 깊은 잠을 자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낮에 밥을 먹고 나서 중간중간 짬 시간이 날 때 5분이든 10분이든 길게는 3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잠을 못 잤으니까. 근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저 역시도 불면증에 많이 시달려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낮에 30분 정도 잠을 이렇게 자니까 저녁이 되니까 더 잠을 못 잔다는 거죠. 저의 뇌는 왠지 30분 동안 깊이 잠을 자버렸다라는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녁에 잠을 못 자는데 낮에 잠을 자버렸기 때문에 더 잠을 못 자면서 또 피곤하니까 낮에 깜빡도 졸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깊이 잠을 자려고 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낮잠은 절대 자면 안 된다. 물론 죽을 만큼 힘들면 낮잠을 자야 되는데 낮잠을 자는 순간 저녁에는 더 못 자고 또 낮잠을 자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낮에 잠이 와도 이렇게 하면서 찬물을 먹어가면서 낮에 잠을 절대 자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견뎌야만이 저녁에 오히려 그나마 잠을 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낮잠은 자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뇌가 충분히 어떤 일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세 번째, 이게 어찌 보면 현대인들한테 가장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어느 순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원래 저도 유전적인 기질이 예민하고 예전에는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늦잠 자고 저녁 내내 영화 보고 이런 어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저도 불면증이 생겼고 근심 걱정한 이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지만 더 위험한 게 뭐였냐? 결국은 이 스마트폰이었어요. 현대인들의 불면증의 한 절반 정도의 주범, 요즘에 어린애들이 불면증이 많이 있는 이유도 결국 이 스마트폰이 주범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녁에 우리의 뇌는 어두운 곳에서 좀 쉬어야 돼요. 낮에 밝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뛰었으니까 저녁에는 불을 끈 상태에서 조용히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녁에 편안하게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좋은 상상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약간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잠속으로 슬금슬금 우리의 뇌를 잠속으로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렇게 재워가야 되는데 이거 봐요. 이거 스마트폰 이거 밝은 빛을 계속 보는 거예요. 1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심지어는 30분. 어떤 사람은 예전에 저는 저녁 내내 12시 1시까지 이걸로 2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거죠. 매일 신문 보느라고 30분 1시간 정도 봐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뇌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걸 보는 사이에 안 그래도 우리의 뇌가 지쳐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뇌가 밝은 빛, 이 스마트폰의 밝은 빛을 계속 보다 보니까 뇌가 우리는 당연히 저녁에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뭔가 뭐 흥미를 찾고 정보를 알게 되니까 즐겁고 기쁘고 뭔가를 얻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겠지만 뭐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눈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의 뇌가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오만 잡동사니를 계속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뇌는 쉬어야 되는데 우리의 귀 속으로
이 스마트폰의 소리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전자파를 계속 우리의 뇌 속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뇌가 자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녁에 스마트폰을 본 이상 우리의 뇌는 자는 것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12시에도 1시에도 2시에도 자는 시간이 아니구나, 깨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뇌는 잠으로부터 잊어버리게 된다. 뇌가 잠자는 법을 잃어버린다. 무엇이든지 습관인데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뇌에게 잠을 못 자도록 하게 되면서 우리의 뇌는 몇 시에 자야 되지? 언제 자야 되지? 어떤 게 깊이 자는 건가? 그거를 잃어버리고 항상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상태라는 거죠. 푹 쉬지 못하는 상태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우리의 뇌의 어떤 시계가 서서히 고장나 버린다. 그래서 잠잘 때 잠을 못 자고 일어나야 될 때 잠을 자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체 리듬이 다 깨져버린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1시에 잠을 잔다면 이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아니면 꺼버린 채 잠을 자는 게 낫습니다. 사람들은 알람 때문에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알람 시계를 하나 사두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을 해주니까 제 친한 친구도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저녁에 스마트폰 보다니까 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가지고 심각한 어떤 그 몸과 마음의 병에 걸릴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방을 내줘줬어요. 너 11시까지 어느 정도 일을 보고 스마트폰 좀 보고 잠잘 때는 스마트폰 거실에 아예 두고 끄고 나서 침실로 들어가서 자라. 그렇게 처방을 줬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전보다는 1시간 이상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깊은 잠을 자고 싶다라면 한 10시든 11시든 스마트폰을 아예 그냥 잠자기 전에 책상에다 집어넣어버리거나 거실에다 놔두고 나서 절대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명상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좋은 상상을 하면서 잠을 자는 습관을 최소 30일 정도만 길들여도 우리의 뇌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나 우리의 몸은 깊은 잠을 자고 싶어하는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인인 내가 올바른 습관을 잘 이끌어주기만 해도 어느 순간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건데 건강이에요. 결국은 아무리 성격이 좋고 예전에 깊은 잠을 잤다고 해도 두통 생겨버려요. 가슴이 답답해서 너무 괴로워요. 팔이 아파요. 내가 운동 관리를 안 해가지고 몸이 비실비실해졌어요. 몸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허리 디스크 생겼어요. 내 몸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면증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감기만 걸려도 두통이 조금만 생겨도 저녁에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만큼 우리의 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생각보다 건강관리를 잘 하지 않는다. 물론 막 욕심으로 집착으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헬스하면서 이건 스트레스예요. 이건 건강관리가 아니에요. 이건 남한테 건강한 몸을 보이기 위해서 너무 집착적으로 운동하는 이런 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한 거는 편안하게 우리의 몸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건강만이 우리의 불면증을 이끌어주는 최고의 친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술을 끊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담배를 핀 사람은 담배를 당연히 끊어야 될 것입니다. 저녁에 폭식하는 사람들, 저녁에 음식을 아예 먹지 않거나 완전히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비만인 사람은 살을 빼가지고 몸을 가볍게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운동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집에서 철봉이라도 설치해가지고 턱걸이라도 해야 되고 팔굽혀펴기라도 해야 됩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지하철 한두 정거장이라도 매일매일 걸으면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하거나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서 우리의 건강관리에 힘써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건강하니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이게 40대, 50대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지나치게 술, 담배, 폭식으로 해서 몸이 망가진 사람은 나중에 50대, 60대, 70대 되었을 때 그때 사실은 불면증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젊을 때, 건강할 때 미리서 몸 관리, 정신 관리를 잘 해야만이 나이 들어서 이 불면증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건강입니다. 건강 관리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몸 속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몸이 막 흔들리고 몸이 지진이 나고 몸이 쑤시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냐 이거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집이 허술한데 창문이 깨져 있는데 문이 덜렁덜렁 하는데 그 안에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도둑놈이 올 것 같고 누가 우리 집으로 침입할 것 같고 아니면 찬바람이 들어오고 더워서 잠을 못 잘 정도인데, 그래서 건강관리가 불면증에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불면증이 있다면 그래서 건강관리에 지금부터 엄청나게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5번째, 우울증입니다. 결국은 몸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잠을 영혼의 휴식이라고 그래요. 몸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긍정적이고 행복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우리가 영혼이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불안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 어떤 이 신경증에 걸린 사람들은 당연히 어느 때까지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런 마음의 병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면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생각해보세요. 우울하다, 마음이 우울하다. 잠이 올까요? 안 와요. 마음이 우울한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잠이 안 와요. 자꾸 죽고 싶은 생각만 들어요. 안 좋은 생각만 들어요.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만 계속 올라와요. 마음이 불안한데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아,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쩌지? 나 인간관계 못하면 어쩌지? 나 내일 발표가 있는데 발표 못하면 어쩌지?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데 무슨 잠이 오겠어요? 공황장애 걸려버리는데 무슨 잠이 오겠어요? 차 안에만 있으면 버스만 타도 숨이 막히는데 회사만 가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미치는데 상사만 보면 내가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잘 못해가지고 항상 스트레스 받고 당하고 살고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증이든 이런 마음 관리를 정말로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 6번째 또 다른 방법인데 저는 이제 이완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잠이라는 것은 이 릴렉스가 돼야 돼요. 편안해져야 돼요. 긴장, 스트레스, 짜증, 분노, 화, 슬픔, 외로움, 공포, 미움, 이런 어떤 정서들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이 경직되게 만드니까 잠을 자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1시간, 2시간 겨우 풀어질 때 있는 순간 그때 슬그머니 그나마 운 좋으면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잠을 재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먼저 이완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면 이완법이 이 불면증에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에 제가 직접 음성으로 녹음한 30분짜리도 있고 40분짜리도 있고 15분짜리 최면 유도문이 있어요. 잠이 안 오신 분들은 제 최면 유도문을 듣고 천천히 듣다 보면 이 몸에 힘을 쭉 빼다 보면 몸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때 잠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불면증 환자를 위한 최면 유도문도 제가 하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번 연습을 한다라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 연습하면 돼요. 저녁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한 1분 정도 편안하게 복식호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저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분 정도 아니면 길게는 3분 정도 편안하게 호흡만 이렇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잡생각들이 좀 사라져요. 근심 걱정들이. 그러면 좀 호흡이 안정되면 덩달아서 이 몸까지도 편안해지고 몸도 안정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몸을 이완하면 좋아요.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 누운 상태에서 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의 부위 하나하나가 편안해지고 이완된다는 상상,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한 1분에서 3분 정도 편안하게 호흡을 한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실제처럼. 머리에 힘이 빠지고 편안해진다. 머리의 긴장이 쭉 빠져버린다. 이제는 이마에도 힘이 빠지고 이마가 편안해진다. 눈꺼풀에도 힘이 빠지고 편안해진다. 눈동자에도 힘이 빠지고 편안해진다. 양볼에도 힘이 쭉 빠지고 편안해진다고 상상하면 실제 양볼에도 힘이 쭉 빠져요. 입술, 치아, 턱, 두 귀, 목에도 힘이 빠지고 편안해진다. 이제 어깨에도 힘이 쭉 빠지고 편안해진다. 팔꿈치, 손목, 손가락 하나하나도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고 힘을 쭉 빼는 거죠. 가슴, 심장, 폐, 간, 뱃속 전체, 위하고 장, 아랫배,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가락 끝까지 완전히 이완된다고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부위를 떠올리면서 힘이 빠지고 편안해진다고 실제로 상상하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상상만 해도 엄청나게 몸이 편안해져요. 그제서야 우리는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문이 안 열려요. 이렇게 눕자마자 이완되고 릴렉스 된 사람은 바로 잠 속으로 들어가는데 예민한 사람은 빨리 자자 좋은 생각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몸을 편안하게 이완하는 법을 배워서 이거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몸이 이완되면 마음이 이완되고 그 상태에서 문이 열리면서 영원히 잠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연습만 이렇게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 좀 어려우면 제 유튜브에 최면 유도문을 한 하루에 저녁에 잠잘 때마다 매일 들어도 훨씬 더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을 해보면 이 유전적인 기질이 있다. 그러네 이 기질적인 성격도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기질과 이 유전적인 기질 성격도 바꿀 수가 있다. 두 번째,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다. 이제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편하게 생각해야 되고 낮잠은 절대 자지 않아야 된다. 스마트폰은 잠자기 전에는 거실에다 던져버리고 깊은 잠을 자면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 좋은 상상하거나 이제 최면하면서 잠을 자게 되면 좋다. 네 번째, 건강관리에 힘써야 된다. 술, 담배, 폭식, 늦게 일어나는 습관 그런 안 좋은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건강관리에 힘써야 된다. 이 우울증이나 이런 마음의 병을 빨리 고쳐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완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잘 때 이런 최면 유도문, 편안해지는 연습만 하셔도 우리의 뇌는 금세 어떤 생존을 위해서 적응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깊은 잠을 자고 싶고 깊은 잠을 자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인 내가 그런 좋은 습관과 함께 좋은 마음을 좋은 씨앗을 뿌려주면 우리의 뇌는 아주 어린아이처럼 깊은 잠을 자는데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